네, 안녕하세요. 드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2월 9일 노량진에서 했던 LBNFC와의 경기고, 제목을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제목을 정했는데, 제목은 이 죽어가는 FC 891을 심폐소생할 새로운 전술, 바로 사사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상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상대가 하하하라고 해놓고선 실력은 거의 하하 중에서도 좀 상위권에 그 정도의 개인 기량을 갖춘 팀이었었고, 어쨌든 우리가 이 사사이 포메이션을 앞으로도 좀 요걸 더 메인으로 한번 좀 가져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리뷰를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총평을 짧게 하고 넘어가자면, 전반적으로 조직력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졌지만 이제 축구다운 축구를 했다. 이 축구다운 축구라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 3대장이라고 부르는 이런 특정 에이스에게 과하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 11명 전체의 어떤 조직력으로 플레이를 했다. 그리고 어쨌든 그 11명 전원의 어떤 플레이의 참여도와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코어는 졌지만 경기를 끝나고 돌아갔을 때 좀 뭔가 뛴 것 같고 축구를 한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팀 스포츠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 나만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경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이 사사의 전술에 우리가 이렇게 뛰어보자라고 사전에 이야기한 게 있어. 참석자방에 올리는 건데,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막 노트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참석자방에 공유를 했었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사이는 어떻게 뛰어야 하는 건지를 한번 봐보자고. 일단 첫 번째로 수비 관련해서 이 코멘트를 했던 건 이렇게 두 줄 수비를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첫 번째였고, 이 두 줄의 진영이 깨지지 않도록, 두 줄의 진영이 보통 깨질 때는 이 사이드 미드필더가 이렇게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런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윙백이 뒤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콜플레이를 해줘라. 그래서 이 두 줄이 깨지지 않도록 조직을 잘 좁게 유지하자라고 했던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 네모가 상대편인데, 이 상대편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투톱 공격수가 전방 압박을 가지 말고 이 상대 우리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이 상대의 3선에 있는 미드필더들, 이 사람한테 붙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공격수가 이렇게 위치 못 잡고 뛰어다니지 않도록 이 중앙의 미드필더들이 콜플레이를 해줘야 된다 라고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엔 이제 이번 경기에선 많이 안 나왔지만, 상대에서 우리의 이 두 줄을 넘기는 롱킥을 때릴 경우 수비가 쫙 내려갈 때 이 선 윗줄도 같이 쫙 내려가 줘야 된다 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수비 관련해서 두 줄 수비를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공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투탑이란 말이야. 근데 투탑이 역할이 달라, 서로. 투탑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한 명은 이렇게 받기 좋은 위치로 나와줘서 여기서 어떤 소유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소유하고 연계, 우리가 공을 탈취해서 소유하면서 우리 볼로 지키면 사이드 미드필더랑 남은 공격수 한 명은 전방을 향해서 침투해라. 훨씬 더 한 타이밍 빠르게. 그리고 여기서 연계로 풀어내서 이렇게 사이드를 가든 뭐 침투하는 공격수한테 가든 이렇게 해서 골을 넣자. 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공격수 중에 한 명은 역할이 다른데, 한 명은 연계와 소유, 그리고 한 명은 침투, 골게터겠지. 요게 있고, 이 투탑의 역할이지. 그리고 이 사이드 미드필더가 중요했어, 공격할 때.
사이드 미드필더는 공격 시에는 우리 소유권이 되면 바로 빠르게 이 윙처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수비할 때는 다시 내려와서 사이드 미드필더로 수비를 하고, 그러니까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야 하는 게 사이드 미드필더다. 그래서 이 두 윙과 사이드 미드필더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서 지난 경기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두 줄 수비와 이 공격 패턴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잘된 장면과 그럼에도 좀 아쉬웠던 장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드론 영상을 한번 봐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공격 패턴, 이 442 전술의 공격 패턴에 대한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을 보면 지금 이 위쪽에서 어찌저찌 다시 우리 볼을 만들었어. 그리고 태규가 내려와서 풀고 연계를 통해서 우리 소유를 만들었지. 그리고 쫙 이게 우리 그 3쿼터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인데, 자, 이렇게 골이 들어간 장면인데, 자, 이 장면을 좀 다시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패턴이 잘 발휘됐고, 그 패턴을 통해서 이제 득점을 넣었던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후방에서 어쨌든 공이 넘어오고, 이 윗선에서 이 투톱 중에 한 명이 태규가 뭐 내려와서 받아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볼을 탈취했어. 여기서 볼을 빼내고 그냥 보이는데 쉽게 공을 내줬지. 그러면 현재가 다시 희찬이한테 주고, 희찬이가 탈압박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현재한테 준다고. 근데 자, 이때 우리 편의 위치를 보자고. 자, 지금 현재한테 공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이드 미드필더가 어쨌든 여기까지, 그리고 태규도 뺏고 다시 올라가고, 은종이도 전방에 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4명이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공이 여기 있을 때. 요게 아주 이상적인 패턴이다. 이 사이드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래서 이제 현재가 이렇게 크로스해서 기표가 이렇게 골을 넣었던 장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전술대로 가장 좀 잘 움직였던 장면 중에 하나다. 이 장면도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를 했던 다른 장면 중에 하나다. 이거는 3쿼터 17분 9초 의 모습이고, 자, 영상을 먼저 보자. 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볼로 끊어내고, 소유를 잃지 않고 계속 밀고, 좋은 건 기표가 멈추지 않고 어쨌든 계속 사이드 미드필드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와 준 거. 자, 이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자, 3쿼터 17분 9초 장면이고, 우리가 여기서 싸워가지고 우리 볼로 탈취를 했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무리하지 않고 연계를 통해서 우당탕탕 있었지만 연계를 통해서 풀어 나왔다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기표의 위치인 거지. 이 사이드 미드필더가 여기서 이제 어쨌든 싸움이 붙었고 우리 볼이 됐고 여기서 소유에서 연계가 돌고 있다라고 하면, 뺏어서 우리 볼이 됐다라고 한 순간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보면 기표가 계속 올라왔어. 점점점점. 그리고 여기서 은종이는 옵사이드지만 기표가 올라왔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가도 이 찬스를 먹을 수 있었다고. 근데 올라오는 타이밍이 느려서 만약에 기표가 여기 있었다 하면 여기서 우리 볼을 만들었어도 줄 데가 없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침투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표가 이렇게 잡고 이제 뭐 여기로 날려먹었지만 좋은 공격 전개 장면 중 하나였다. 자, 다음은 이제 4쿼터 11분
11분 정도에 있었던 장면이고, 요것도 좋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좀 아쉬운 것들이 섞여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볼로 만들었고, 여기서 무리하지 않고 쉽게 패스로 나온다고. 패스로 잘 풀어맞는 모습, 이런 전개 우리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좋았던 장면과 아쉬운 장면을 다시 복귀를 해보면 자, 4쿼터 11분 22초 장면이고, 자, 여기서 어쨌든 찬우가 무리하지 않고 공을 잘 지켜냈어. 그러면서 보이는데 쉽게 내줘. 그래서 별이도 쉽게 내주고, 근호도 쉽게 내주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아쉬운 장면은, 여기서 별이는 여기 빌드업에 가담했으니까,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우리의 소유가 됐잖아. 그러면은 요 시점에, 그러니까 찬우가 아까 처음에 볼을 받았을 때 이 미드필더들, 그리고 찬우가 어쨌든 여기서 소유와 연계에 가담을 했으면 다른 투톱 중에 한 명은 이미 한 타이밍 더 빠르게 전진을 했었어야 된다. 여기쯤 있었어야 됐다. 기표도 여기 있었어야 됐다. 그리고 별이도 다시 이렇게 가면 빨리 다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우리 볼을 탈취해서 우리 소유를 만들면 이 양 사이드 미드필더는 빨리 치고 올라가라고, 윙처럼. 그리고 여기에 관여한 투톱 중에 한 명이 관여를 했으면 관여하지 않은 다른 투톱은 더 치고 올라가줘야 된다고. 이게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다. 그래서 여기서 끊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한 타이밍 더 빠르게 기표가 침투를 했으면 여기 있을 테고, 그러면 이런 패스도 됐겠지. 그리고 상원이도 훨씬 더 앞에 있었겠지. 자, 그래서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런 장면이었고, 자, 그리고 이번엔 좀 안 좋은 좀 아쉬운 장면을 하나 보여줄 건데, 자, 은종이를 한번 보자고. 우리가 볼을 끊어냈어. 근데 은종이는 물론 잘 돌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이따가 또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자고. 여기서 우리가 끊었다. 그리고 공이 은종이 앞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냥 여기서 등지고 이 볼을 해냈을 때, 해내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소유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이 연계를 통해서 이제 볼을 전개하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더 우리가 약속된 플레이는 은종이가 이쪽을 바라보고 공이 이렇게 왔을 때 잡고 그냥 이렇게 다시 쉽게 주고 나는 들어가는 거야. 리턴 앤 전방으로 다시. 근데 은종이는 항상 볼을 잡으면 이렇게 몸을 돌려, 전방으로 향해서. 여기를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이제 같이 올라가지. 원호도 같이 올라가고 모두가 같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냥 찐 역습이지, 역습. 근데 이렇게 되면 물론 은정이가 이 다음 장면에 이렇게 스루패스를 주긴 했지만 수비도 같이 내려가고 있고 모두가 다 지금 같은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더 스피드가 월등히 빠르지 않는 한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지. 그냥 여기서 등지고 잡고 좀 돌리면서 우리의 소유를 만드는 동안 얘네들이 더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게, 그러면서 다시 점유를 해가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해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도 이렇게 하면 너무 급해진다는 거지. 자, 다음 장면은 1쿼터 21분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택규와 은종이의 스타일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차이인데, 한번 영상을 보자고. 우리가 자, 택규가 볼을 잡았을 땐
전방으로 몸을 돌리기보다 보이는데 쉽게 내주고 다시 우리의 볼을 우리 소유로 만들어. 이렇게. 그치? 우리 점유를 한다고. 자, 반면 은종이한테 공이 갔을 때 은종이는 어떻게든 앞으로 돌아. 이런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지향하는 건 자, 봅시다. 1쿼터 21분의 장면인데 우리가 지향하는 건 어쨌든 최초의 이 볼에 관여한 이 소유와 연계의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은 그냥 잡으면 등지고 안 뺏기고 지켜주면서 그냥 다시 쉽게 우리 팬한테 볼을 주는 거야. 이게 일반.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점유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투할 타이밍을 벌어주는 거지. 지금 위에서 끊었으니까 이 아래쪽에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안 뺏기고 지키면서 우리 템포로 만드는 거예요, 공을. 그동안 이제 올라갈 사람들 올라가서 다시 진영을 잡고. 근데 은종이 같은 경우엔 아까 여기서 받고 이렇게 도는 거지. 그냥 여기서 잡고 보이는데 다시 리턴 패스 주거나 뭐 이렇게 사이드로 빼주거나. 자, 이렇게 이제 투탑의 어떤 서로 다른 역할, 그리고 어떤 침투 타이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봤고,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사이드 미드필더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보자. 사이드 미드필더는 공격할 때 윙처럼 우리 볼의 소유가 되면 바로 윙처럼 튀어 올라가주고 수비할 때 내려와서 사이드 미드필더 역할로 수비를 하고 두 줄 수비를 하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요 장면을 한번 또 볼게요. 요거는 이제 기표를 한번 보자는 거지. 여기서 우리 볼이 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타이밍이. 그러니까 이 정도 볼이 전개돼도 이미 윙 같은 위치에 있는 거지. 아까 우리 볼이 되자마자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좋은 공격 전개를 했던 장면인데 이 장면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3쿼터 9분의 장면이고, 일단 상대가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무리해서 넘어온 패스를 우리가 커트를 했어. 커트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볼의 소유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소유를 만들었어. 바로 요 타이밍, 이 타이밍에 지금 엄청 좋지. 이 타이밍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사이드 미드필더는. 여기서 수비를 하다가 우리 소유가 됐을 땐 올라가야 돼. 은종이도 어쨌든 태규가 내려와서 소유에 관여를 하니까 여기서 태규가 소유에 관여를 하니까 은종이도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진출하는 거지. 그리고 기표도 이 타이밍에 올라가고 현재도 다시 올라가고. 아주 베스트 장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계를 통해서 다시 공격이 전개돼서 나오는데 기표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몇 번의 연계 과정이 있다고. 연계하고 여기서 연계하고 현재 침투하고. 그래서 현재가 여기서 볼을 받았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기표가 여기서부터 미리 이렇게 쭉 이미 침투를 했기 때문에 이 높은 위치까지 왔고, 은종이 태규 다시 다 높은 위치까지 왔고, 그러면 투탑에 두 명의 윙에 공격할 때 우리 자원이 훨씬 많아. 사선선 쳤을 때보다. 그래서 그 1컷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봤던 득점 장면이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사실 뭐 여기서 이렇게 또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먹겠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표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찬스들이 생긴다라는 거를 반드시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장면도 방금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야. 그냥 보자고.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빌드업해서 나올 때 나오고 공이 전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기표랑 현재랑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지. 윙처럼 이렇게 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공격이 시작됐으면 높은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 그래야 위에서 이런 찬스들이 나온다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아래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잘 풀어왔어. 여기까지 잘 풀어왔다고. 이 과정 동안 사이드 미드필더들이 그냥 아래 사이드 미드필더라고 그냥 양옆에 벌려서 이 원래 사사의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윙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된다고. 전개하는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줘야 이 안에서 연계했을 때 그 다음 공이 갈 장소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윙백까지 가담해서 이렇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쉽게 빠져나오고 기표가 윙처럼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뭐 이런 패스든 이렇게 가능한 거지. 물론 여기서 이제 패스가 중간에 이렇게 수비한테 끊겼지만 더 길게 이런 뒷방을 본다던가 아니면 여기 공간을 보고 이렇게 때린다던가 그러면 좋은가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좋은 공격 찬스가 나올 수 있는 건 이미 좋은 공격 위치에 타이밍 맞춰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사사이의 공격 패턴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자, 공격자면 잘 된 거를 좀 봤으면 이제 안 된 것도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사이드 미드필더가 우리의 볼이 소유가 되고 연계를 통해서 우리 소유를 만들어냈을 때 전진을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자고. 영상을 보자. 자, 우리가 볼을 뺏어냈고 앞에서 찬우가 등지고 잘 지켜냈어. 쉽게 내주고 이제 공격을 전개해가는 장면이었는데 자, 4쿼터 5분 23초 장면이고 여기서는 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볼을 잘 커트를 했고 어쨌든 여기서 다시 보면 전방까지 공이 잘 왔어. 그리고 여기서 찬우가 등지고 볼을 잘 지켜냈고 소유를 했어. 그러니까 소유의 시작이 됐어. 우리 볼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이 됐다고. 그리고 쉽게 그냥 툭 내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물론 여기서 이제 패스를 이렇게 아쉽게 주기는 했는데 요 장면을 다시 같이 보면은 자, 찬우가 볼을 소유를 했을 때 용준이에서 여기까지 한 방에 전진이 됐잖아. 요 타이밍에 사이드 미드필더는 전진을 해야 돼. 근데 기표는 이제 출발하고 있고 근데 별이가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다. 별이도 침투해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찬우가 관여를 했으면 상원이도 전진. 요게 좀 잘 안 됐던 플레이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소유 작업이 시작됐을 때 이 양쪽의 미드필더들이 그러니까 한 타임 더 전진을 했었다면 별이도 아마 뭐 이런 위치까지 와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좀 더 이 위치까지 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기표도 이 위치까지 잘 왔고.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바깥으로 섰느냐, 이 안으로 섰느냐, 요거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서서, 뭐, 이렇게 받고, 다시 이렇게 작업이 간다던가, 이렇게 간다던가, 뭐, 이런 식의 전개를 해 가겠지. 그래서 여기서 아쉬운 거는, 여기서 소유 작업이 됐을 때, 별이가 이미 한 타임 더 빠르게 전진해서, 뭐, 여기도 왔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툭, 이런 식으로, 혹은 툭, 이런 식으로
볼이 전개할 수 있는 그 길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타이밍이 늦어서 이미 볼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이 사이드 미드필더가 사이드 미드필더 자리에 있으면 이 윙의 자리에 있어야지 여기 있으면 공격 전개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사이드 미드필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공격 타임이 되고 소유가 시작되면 윙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장면이다. 자, 지금까지 공격 패턴에 대해서 봤다면 사사이에 이거는 이제 사사이의 수비 조직. 자, 두 줄 수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리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장면 먼저 같이 보시죠. 지금 3쿼터 12분에 해당하는 장면이고 영상을 한번 같이 보죠. 자, 일단은 감상 지금 굉장히 좁은 두 줄 잘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여기서 볼을 뺏어내고 쉽게 원투 풀어 나오는 것도 좋고. 그렇지, 여기까지.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옵사이드가 되기는 했는데, 자, 요 장면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좋은 점은 우리가 약속한가 이 상대의 어떤 센터백들이 공을 갖고 있을 때 이 공격수들이 압박을 가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센터백이 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미드필더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상대 미드가 이제 받으러 내려오니까 태규가 이렇게 붙어주는 거야. 이 미드를 견제하려고. 아주 좋은 움직임이지. 왜냐면 이 두 줄을 서고 이 투톱이 이 상대의 이 미드를 커트하자라고 했거든. 미드부터. 그래서 태규가 붙어주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다시 리턴을 주는 거고 상대편은. 여기서 또 좋은 점은 여기에 있던 이 상대편 이 사람이 이렇게 받으러 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도 우리가 좁게 서 있으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드니까 미드들이 이렇게 풀어주려고 내려가는 거야. 자꾸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은종이가 이 미드를 커버하러 가는 장면 굉장히 좋지. 그래서 은종이가 이 사람 맞고 태기고 이 사람 막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볼을 이쪽 사이드 미드필더까지 갔어. 요게 굉장히 좋은 두 줄 수비의 정석이다. 그리고 이 센터백한테 갔을 때 사실 정환이가 이렇게 수비하러 나갔는데 이거는 굳이 안 나가도 되는 이 미드필더가 중앙에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위치를 서고 얘네들이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좋아. 투톱들이 여기 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더 베스트. 그리고 공격을 이제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공격 패턴에 대한 리뷰까지 한 번 더 보자면 여기 이 장면에서 잘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공을 이제 측면으로 전개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우리가 탈취해. 그래서 우리 소유를 만들 때 어렵게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툭. 그래서 보이는데 툭. 다시 툭. 이렇게 쉽게 풀어왔던 장면이고 여기서 인상 깊은 장면은 자 여기서 경합을 통해서 볼을 우리 소유로 만들었을 때 현재를 봐야 돼. 현재 사이드 미드필더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두 줄 수비의 일원으로 수비 가담 하고 있다가 우리 소유가 됐으니까 현재가 지금 스프린트 하기 시작하지. 스프린트까지는 아니어도 이 타이밍에 올라가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연계를 통해서 우리 소유를 만들고 있을 때 현재가 이미 윙처럼 여기 위치까지 오지.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가는 패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길이 생길 수 있는 이유도 아까 앞장면에서 그 타이밍이 우리 소유가 됐을 때 슬슬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건 이 사이드 미드필더의 침투 타이밍까지 같이 보면 좋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다음 장면은 4쿼터 6분의 이제 모습이고 이것도 투탑이 그 압박
압박의 위치라던가 타이밍을 잘 잡은 사례, 일단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볼이 이렇게 쭉 뒤로 나가. 그때 상원이가 저 앞에까지 전방 압박을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 그리고 다시 자기 위치로 복귀해. 그래서 쟤네가 이제 못 들어오니까 이 센터백들에서 빌드업하는 시간이 많지. 그리고 미드한테 공이 오니까 미드부터 압박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그렇지, 지금 두 줄 수비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지. 그래서 이 장면도 한번 같이 보면 일단 좋았던 거는 상대가 못 풀어내서 볼이 쭉 이 뒤까지 갔고, 근데 상원이가 막 무작정 쫓아가서 혼자 전방 압박을 하는 장면이 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얘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센터백으로 와. 이 센터백으로 있을 때 이렇게 압박을 가지 않는 거 여전히 좋은 장면이고, 지금 보면 이 미드가 이렇게 튀어나와. 이 미드가 이렇게 이 미드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얘가 볼을 이렇게 줬을 때, 그때 찬우가 이 미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압박에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전진하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얘도 다시 센터백한테 볼을 주고 이렇게 쫓아내는 모습이지. 자, 그러면 좀 잘된 예를 봤으면 또 그 아쉬웠던 장면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 바로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는 엄청 큰 사건이 일어난 장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약속했던 게 이 볼줄이 미드잖아. 지금 미드가 볼을 잡고 있잖아. 적어도 얘네들을 이 투탑이 견제를 해줘야 되니까 1차적으로. 근데 이 미드에서 어쨌든 이 미드한테 공을 패스를 줬고, 이 미드한테 공이 갔을 때 지금 사이드 미드필더의 원호가 압박을 하러 갔단 말이야. 이거는 no. 일단은 최우선은 이 두 줄은 최대한 자리를 지킨다. 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거고, 이 앞에서 압박이 나가는 건 찬우가 갔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려면 콜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비슷한 장면이 많기 때문에 같이 또 이어서 보면 좋을 거. 자, 요것도 잘 안 된 장면 중에 하나, 영상을 보면서 바로 말하겠습니다. 자, 상대 굉장히 후반까지 우리가 꽤 딸려 나왔어. 지금 투톱들이. 이 장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2쿼터 4분의 장면인데, 굉장히 상대의 낮은 위치에서 센터백이 볼을 잡고 있고, 이 상대 미드필더들이 받으러 빌드업을 풀어주려고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좋은 장면은 이 미드필더를 견제하기 위해서 찬우가 같이 이렇게 가주는 거. 이거는 굿. 약속된 움직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찬우가 이 사람을 맡고 있으면 상원이는 이 사람을 맡고 있으면 돼. 여기 상원이는 이 사람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좀 더 버리고 다시 우리 수비 조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근데 상원이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하게 압박에 가담하지.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지, 상대편은. 그러니까 우리 편 투톱끼리 상원이가 과하게 자리를 이탈해서 압박을 들어왔다라는 거가 문제. 이건 좀 쓸데없는 체력 낭비라는 점. 요런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자, 요것도 우리가 그 약속한 두 줄 수비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센터백, 우리의 투탑이 상대의 그 미드라인을 커버를 안 하고 상대 센백까지 딸려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 이거는 은종이를 보면 된다. 파란 바지 입고 있는 은종이. 지금 상대 센터백 라인에서 공을 놀고 있어. 그러면 굳이 압박까지 말자고 했어. 근데 은종이가 슬슬 센터백 압박을 가.
그리고 덤비지. 제껴지고, 물론 이거는 이제 상대 트래핑 실수로 위협적인 장면까지 연결은 안 됐지만 이 장면이 뭐가 문제였는지 보자. 자, 3쿼터 17분 42초 장면이고, 지금 상대가 아래쪽에서 볼이 돌고 있다고, 이 사선 수비 라인에서 볼이 빌드업하고 있다고. 이때는 굳이 압박을 가지 말자고 했어. 상대 센터백이 공을 잡고 있다고. 센터백이. 그러면 은종이는 그냥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 미드필더를 은종이가 견제를 해야 돼. 그리고 정환이는 두 줄을 꼭 누구를 마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환이랑 희찬이는 이 가운데서 중앙의 위치를 지켜주고, 왜냐면 중앙에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공간이 빵 나버린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베스트는 은종이가 이렇게 쪼로로 이 사람 가지 말고 이 사람을 견제하러 여기 서 있어라. 그리고 정환이는 여기 서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뭐 별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다시 이렇게 복귀해서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여기서 덤비고 벗겨지니까 정환이도 딸려서 나오고. 물론 이 장면에서는 이제 진혁이 그 위치 미스도 있긴 한데, 이걸 떠나서 그 두 줄 수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여기서 덤비니까 은종이가. 그래서 이런 장면을 그러니까 이 장면의 문제는 이 두 중앙 미드필더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이 들어가는 이 공격수는 내가 어디 위치에 있고 이 사람 압박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깨닫기가 어려워, 그라운드에서. 근데 뒤에서는 잘 보인단 말이야. 뒤쪽에 미드필더가 누가 있고. 그러면은 미드필더가 이 공격수한테 콜을 해줘야 되는 거야. 걔 센터백 압박하지 마, 은종 백!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은종 여기 뒤에 있는 미드가 뭐 7번이면 은종 7번 이런 식으로 하고, 정환이는 여기 뒤에서 조종을 해야 되는 거야. 희찬이도 마찬가지로 택규로 조종해야 되는 거야, 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압박을 들어간 본인은 알기 어렵다, 주변의 상황이 어떤지. 이거는 중앙 미드가 투탑을 콜플레이로 조종을 시켜야 된다. 여기 압박하게 하고 저기 압박하게 하고 7번 잡게, 8번 잡아, 7번 잡아, 9번 잡아, 이런 식으로 이 둘을 계속 뛰게 만들어서 이 가운데를 단단히 지키면서 좀 편하게 있는 게, 그게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이다, 이 사사의 전술에서는. 이것도 잘 수비 조직이 깨져버린 안 좋은 예시 중에 하나고, 그 상황은 똑같아.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서 두 줄을 대형이 무너졌을 때 결국은 그 가운데 찬스들이 생기거든, 상대편 입장에서. 그런 장면이야. 영상을 한번 보자. 똑같아. 지금 상대가 이날 내내 이제 쉽게 못 들어왔어. 우리가 워낙 좁게 수비진을 짜고 살짝 물러 있으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잘 수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자. 자, 상대 센터백이 볼을 잡고 있고, 이 미드필더가 지금 받으려고 내려가서 받아주려고 이렇게 튀어나가. 그러면 이 미드필더를 체크하고 잡아야 되는 건 이 투탑 중에 한 명인 찬우야. 찬우가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게끔 근호가 얘기를 해야 돼. 얘가 예를 들어 8번이었다고 하면, 찬우 뭐 8번 이런 식으로 콜플레이를 해줘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근호가 따라붙어. 여기서 근호가 따라오고, 그럼 결국 근호가 있던 자리는 빠지고, 지금 미드필더가 2명인데 나 혼자 있고, 이 자리가 결국 비어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붙어주니까 얘는 이렇게 리턴밖에 못 주겠지만, 리턴 주고 딱 그 자리, 근호가 빠진 그 자리에 숑, 얘가 틈이 생겨서 거기로 들어온다고. 그리고 상대편 실력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 정도 틈이 생기면 굉장히 좁은 데서도 개인기량이 엄청 좋아. 안 뺏기고 톡톡톡 해서 풀어 나온다고. 이 정도 공간을 주면 개땡큐지, 상대편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톡톡톡 얘네 잡고 주고 이렇게 가져가고 톡톡 풀어와. 물론 근호가 다시 와서 이 사람은 잘 끊었지만, 그러니까 그 미드필더가 탑을 뒤에서 말을 해가지고 조종을 시켰어야 된다. 자, 비슷한 상황이야. 얘기했던 똑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고, 그런 장면을 이제 하나 더 보여줄게. 이건 4쿼터에서 이제 5분에 있었던 일이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장면이다. 보면, 미드가 받으러 내려왔고, 처음엔 찬우가 잘 마크해. 전진 못 시키게. 그리고 또 다른 미드를 상원이가 잘 마크하고, 그러니까 얘네 쉽게 못 들어오지. 다시 샌백으로 가. 자, 얘네 이 정도 공간 주면 그냥 쉽게 풀어내는 팀이라고, 강팀이라고. 자, 그 장면 다시 보자. 샌백이 공을 잡고 있고 상대편 미드가 받으러 가. 그래서 찬우가 마킹하러 가. 이거 굿. 그래서 뭐 완전 타이트하게 마크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쉽게 못 들어오게, 전진하지 못하게 이렇게 마크만 해주면 된다고. 잘 마크해. 그래서 이 미드한테 주고, 이 미드를 막으러 상원이가 마크하러 가. 그래서 얘도 전진 못 시키고 다시 샌백한테 공 주고, 상원이 여기까지 압박 안 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지. 그래서 얘가 다시 이제 볼을 돌려 상대 샌백을 다시 와. 여기서 이제 요 장면까지는 잘 된 장면. 근데 안 된 장면은 이제 이 미드가 다시 한번 받으러 이 공간을 향해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찬우가 처음 수비는 잘했지만 그 다음에도 다시 얘를 막으러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마크하는 건 근호가 아니라 찬우가 했었어야 돼. 그래서 근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마크하러 이렇게 여기까지 빠져버리니까 딱 그 틈으로 공이 들어온다. 보면 딱 그 틈으로 공이 들어온다. 이 비어있는 두 줄 수비가 지금 이렇게잖아. 이렇게 블락을 형성하는 느낌이면 다 잘 있어 나름. 근데 근호가 딱 빠진 자리에 이렇게 공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을 찬우가 막았어야 된다. 근호는 여기를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근호가 찬우한테 얘 뭐 8번 막어 이렇게 콜을 했었어야 됐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사사이 두 줄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이야기를 했고, 요 골을 생각하고, 자, 요 장면을 한번 봐보자. 이건 우리가 이제 1쿼터 6분 때의 장면이고, 우리의 실점 장면이야. 첫 실점 장면인데, 우리 실점 장면을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한번 봐봐. 어떻게 먹혔는지. 그렇지. 자, 요렇게 이제 먹힌 장면인데, 요 장면은 좀 복합적인 문제 연속이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게 다 있어. 지금 볼이 여기 있고, 뭐 요 장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얘가 이 미드가 윙백까지 볼을 줘. 그러면 원호가 얘를 막고 있다가 지금 볼을 따라서 얘를 마킹하려 여기까지 나와. 근데 우리가 그 전설 로또에서도 내가 공유했지만 윙백한테 날려가지 말라고 했어. 윙백이나 샌백이 공을 잡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얘를 막고 있다가 공이 여기로 가면 원호는 다시 두 줄 자기 자리로 복귀. 요렇게 움직여야 된다. 일단 첫 번째 고고, 사이드 미드필더의 자리, 두 줄 수비 자리 이탈. 첫 번째.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아차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게 빨라, 원호가 영상을 보면.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애초에 얘가 여기서 볼을 잡으면 우리 골대 쪽에서 더 뒤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이렇게 쫓아가는 것보단. 그걸 말한 거였고. 자,
이게 이제 사이드 미드필더의 자리 이탈이 첫 번째 아쉬웠던 점. 어쨌든 그래도 수비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얘네도 쉽게 못 들어와.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상대편도 왔다 갔다 해.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지금 꽤 상대가 점유를 하면서 볼을 돌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약속했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다시 보면 알겠지만 이 투탑이 특히 이쪽에서 지금 볼이 돌고 있으니까 은종이겠지. 수비 가담이 전혀 없어. 이 투탑이 이 상대 미드 있지, 받으러 오는 이 미드, 은종이가 얘를 마크해야 된다니까. 근데 은종이가 마크를 안 하니까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희찬이가 여기까지 딸려왔어, 얘를 막으러. 오케이? 자, 희찬이가 딸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포백에 뭐 사이드 미드필더 정환이, 그리고 현재 뭐 이쪽에서 공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두 줄에서 여기 있어야 되는 자리가 여기까지 튀어나왔다. 근데 지금 상대편 보면 그 튀어나온 자리에 두 명이나 있어. 그러면 베스트는 다시 정리해보면 투탑이 이 미드필드 은종이가 얘를 마킹을 하고 희찬이는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뒤에서 은종, 이게 뭐야, 밴드 쓴 애거든. 밴드 마크, 이게 콜플레이를 했었어야 제일 베스트다. 말한 문제가 그대로야. 희찬이가 빠진 자리로 공이 이렇게 들어와. 공이 들어오고 이 정도 볼이 들어와 버리면 얘네들이 좁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로 가고, 물론 여기서 이제 진혁이가 수비를 커트를 못하고 이 사람이 돌파해 버렸다, 이런 것들도 뭐 문제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수비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좀 따로 얘기할게. 그러니까 진혁이가 여기서 털린 것도 이유가 있기는 해. 수비 위치를 잘 못 잡았어. 근데 그거는 내가 바로 이어가지고 다시 리뷰를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오고 슝슝 이렇게 골을 먹혀. 그래서 요 실점 장면에서 원인은 사이드 미드필더의 두 줄 수비 자리 이탈, 그리고 두 번째는 은종 탑이 상대 미드 수비를 안 했고, 그래서 우리 미드인 희찬이가 자리 이탈했고, 딸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두 줄 수비 붕괴.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실점 장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이의 공격 패턴이랑 수비 조직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보면서 리뷰를 했어. 근데 내가 이제 꼭 하나만 더 원포인트로, 요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리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윙백의 수비 위치 선정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특히 이번 경기에서 이제 진혁이, 그러니까 수비 위치를 잘 못 잡았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진혁아 수비 위치 좀 잘 잡아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질타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뭐가 잘못됐고, 나도 영상을 보면서 진혁이한테 어떤 코멘트를 해주면 좋을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른 우리 팀 윙백들은 어떤 또 좀 배움이 있었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특별히 요 기타 리뷰 포인트를 넣었어 내가. 그리고 원래는 이 기타 리뷰 포인트가 한 2개 더 있거든. 우리 팀 그 사사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 말고 좀 더 원포인트로 이런 것들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보자 있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했고, 요거는 꼭 얘기해야겠어. 그래서 요거를 볼게. 일단은 영상을 보자 바로. 진혁이가 지금 왼쪽 백에 있고, 진혁이를 잘 봐봐. 진혁이가 마크해야 될 사람이 뭐 이렇게 2명이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보통 윙백이 1대1 마크하면은 참 편할 텐데 막 2-3명씩 마크한다고. 대부분의 팀들이 사이드에서 막 수적 우위를 갖고 풀어내니까. 그리고 그게 축구니까.
근데 지금 문제를 다시 보자면 지금 이 장면이었다. 이 장면인데 진혁이가 지금 이렇게 바짝 붙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수비가 이렇게 서서 수비를 하면 내 앞 그 자기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볼게. 이렇게 수비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보통 지역 수비잖아.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이런 커버리지가 있다고. 각자가. 그리고 이 커버리지를 갖고 이렇게 방벽처럼 수비가 되는 게 이제 수비 라인이잖아. 그러면 상대편이 여기 있을 때는 그냥 눈으로 체크만 하고 막 이렇게 달려가서 붙지 않는다고. 공이 여기 있는데 막 뒤에 가서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막 비비지 않는다고. 얘가 볼을 받으면 이렇게 비비겠지만 보통은 눈으로만 체크해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내 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있겠구나. 이렇게 체크만 해. 그리고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내 구역으로 들어와. 그리고 상대가 볼을 이렇게 줄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어. 이러면 이때는 이 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굉장히 능동적인 수비를 하는 거지. 공격적인 팍 먹는 거, 얘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RPG 게임 보면 그 몹들이 있잖아. 그 몬스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플레이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네 경계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그로가 끌리잖아. 어그로라고 해야 되지? 어그로. 이 어그로 개념이 있는 거야. 이 수비수들도 지역 수비를 하다가 대인 수비로 전환되는 그 어그로의 개념이 있는데 진혁이는 이 어그로가 굉장히 잘 끌려. 어떻게 보면은 쉽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볼이 놀고 있으면 이렇게 여기서까지 이렇게 액티브하게 수비 안 해도 돼. 그냥 이 수비 간격 맞춰서 그냥 나 여기에 자리를 잡고 여기 한 명 있다 라고 쌤빼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얘의 존재에 대해서. 야, 용준아, 네 뒤에 한 명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눈으로 얘를 신경을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어그로가 끌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서로 붙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튀어나가니까 콩이 여기 있는데 심지어 쫓아가. 그러니까 이미 홀렸어. 진혁이는 이미 얘한테 홀렸어. 지금 홀려서 여기까지 쫓아가다가 아차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거든. 그러면은 이 공간이 진혁이가 여기 진혁이가 홀리지 않고 이렇게 있었으면, 그러니까 얘가 상대편이 이렇게 붙어있다가 이렇게 나가면 이 미드한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뒤에 한 명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홀려서 나가면 여기 있었으면 이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패스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진혁이가 딸려 나가니까 좀 더 패스가 들어와도 훨씬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 비슷한 장면이 사실 많이 나왔거든, 이런 장면이. 근데 어쨌든 몇 장면만 이 장면까지만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진혁이가 똑같이 지금 왼쪽 윙이야. 진혁아, 그래, 어디까지 오니? 자, 방금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못 본 사람은 다시 리와인드로 돌려보시고.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다. 3쿼터 2분 15초의 장면인데 진혁이가 지금 이 사람을 단단히 마크하고 있고 뭐 지금 볼이 여기 와 있고 얘가 이렇게 침투하니까 요 정도의 수비는 좋아.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정상적인 수비야. 오케이? 아주 이거는 뭐 잘하고 있는 거야. 어쩌면 얘가 여기서 침투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뛸 필요는 없으니까. 이 장면은 문제가 없다. 근데 얘가 이렇게 침투하다 이렇게 빠졌어. 여기서 볼이 한번 접혔어.
그러면 나는 다시 여기 자리를 지키고 얘가 빠졌으면 그 어그로를 풀어야 돼. 어그로를 풀고 다시 체크 모드로 가고 얘의 존재를 뭐 주변 팀원들한테 콜을 해주면 되는 거야. 뒤에 한 명 있다, 뭐 있다, 정한 얘 막어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다시 여기 자리를 지키고 혹은 지금 근호가 여기서는 지금 윙백을 봤는데 솔찬이랑 근호가 다 여기 쏠려 있고 그러면 그냥 센터백처럼 다시 이 위치를 잡아준다던가 이 위치를 잡아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어그로를 이제 풀어야 될 타이밍인데 얘가 가다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매혹이 안 풀린 상태인 거지. 그래서 얘가 가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진혁이도 따라 이렇게 나와. 그리고 그 정도만 따라왔어도 뭐 괜찮았어. 근데 얘가 여기까지 오니까 진혁이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달려와. 어디까지 오는 거야 지금 센터백이 여기 있잖아. 우리 기준이잖아 센터백이. 여기까지 온다고. 그러면은 뭐 이제 설명을 안 해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탈되면 거기에는 빈 공간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정도 팀에서는 당연히 거기 때리지.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기표가 가담해서 여기서 커트를 잘 했지만 이것도 그 진혁이 앞에 있는 사이드 미드필더가 기표가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통짜골이지. 통짜골인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골 준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그 윙백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비 라인이라고 하는 건 농구 같은 거 해봤나? 각자의 수비 커버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블럭을 형성하는 거야. 지역 수비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오케이? 지역 수비의 개념이고 그러면 이렇게 지역 수비를 서면 사실 이런 공간들은 비잖아. 그러니까 수비할 땐 이 제일 사이드 쪽에서는 이 사이드 쪽은 좀 줘도 돼. 그리고 얘가 딸려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딸려오는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 지역 수비니까 이 경계 범위 참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계 범위 안에서 상대편이 몇 명인지 체크를 하는 거야. 얘가 들어오겠구나 안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콜플레이를 하고 정보를 주고 뒤에 한 명 있어 용준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뭐 싸먹는다. 특히 볼을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침투한다거나 하면 액티브한 수비 발동. 그리고 아까처럼 상대가 들어와서 내가 타이트하게 수비를 하다가 다시 여기를 빠져나가. 그리고 여기에 상대편이 한 명 더 있고 이러면 딸려가다가 다시 난 또 요 수비 블록 유지. 이런 식으로 지역 수비와 대인 수비의 그 전환되는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뛸 필요가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지역 수비라고 생각하면서 뛰는 게 좋아. 그리고 내 앞사람, 내 앞에 있는 사이드 미드필더한테 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해서 앞에 압박 작업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오케이 하고 진혁이는 이제 어떤 충고를 좀 어떤 조언을 좀 더 해주고 싶었냐면 진혁의 장점은 굉장히 능동적이야. 능동적이고 적극성이 뛰어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적극성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체력과 근성, 뭐 스피드까지 있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헌신의 마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발 더 뛰어야지 라는 마음이 이런 적극성과 만나면서 이제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탈하게 되네. 이런 케이스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조금 모자라서 이탈했다라기보다는 상처받지 말고 모르거나 부족해서 이탈했다기보다 그냥 좀 더 헌신과 적극성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 장점이 이런 몇몇 케이스들에서 이제 가끔 그 수비 포백 라인 붕괴의 문제까지 생긴다라는 거.
그런 케이스라서 진영이 좀 더 이제 내가 경계하는 범위와 그리고 액티브하게 대인 수비를 할 범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플레이해보면 좀 더 수비의 어떤 위치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한번 그렇게 플레이를 해보고 좀 어땠는지 또 얘기를 해줘. 그리고 다른 윙백들도 마찬가지야. 특히 윙백, 우리는 보통 윙백이 보통의 축구는 이 지역으로 윙백 혼자서 수비하지만 공격수는 최소 2명, 잘하는 팀이면은 막 3명까지 있다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그러면 한 명한테 붙으면 그냥 통짜 맞아서 털리는 거면 차라리 그냥 못 들어오게 쥐어. 그냥 뭔 말이냐면, 자,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어. 근데 내 앞에 3명의 이쪽에 3명이 있어. 이러면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골대로 가는 길은 하나인데 그 길목을 내가 틀어진다. 장판교의 장피처럼 생각하고 뭐 쉽게 덤비지 말고 애매하게 서서 다 체킹을 해. 하고 제일 좋은 거 너 앞에 그 미드필더가 있을 거야. 중미도 있을 거고 콜을 해. 콜을 해서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맞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비는 진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내 앞 사람의 위치를 잡아주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뛰어보면 좋지 않을까. 스피드가 상대의 윙이 스피드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서 털린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4-2 포메이션에 대해서 4-4-2 포메이션 관점으로 드론 리뷰를 했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 4-4-2 포메이션을 쓸 거야. 그래서 이제 리뷰를 포함해서 우리 8-9-1의 전술 노트에 대해서 겸사겸사. 자, 총정리. 첫 번째는 4-4-2 전술이 우리 팀에 잘 맞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팀 자원, 멤버 구성과 잘 맞음. 그러니까 이 윙은 좀 더 이렇게 순간 속도와 개인 기량이 좀 더 중요하고, 4-3-3에 있어서처럼 우리가 이 플레이를 봐서 알겠지만 사이드 미드필더는 그런 어떤 뭐 기운이나 이런 그런 3대장 같은 침투형이 아니어도 공을 전개할 수 있거든,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특히나 대장들이 안 나왔을 때 4-3-3을 했을 때 항상 그 공격 전개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었는데, 4-4-2는 기본적으로 공격수를 2명을 두고 사이드가 올라가지면 공격수가 4명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상 좀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4-4-2가 제일 우리 팀에 잘 맞는 제일 큰 이유는 4-4-2의 골 좀 쉬운 포메이션이야. 4-4-2는. 그러니까 이 말은 포지션 잡기가 쉽다. 그러니까 4-3-3 같은 경우는 뭐 미드도 그렇고 뭐 윙도 그렇고 공격수도 그렇고 뭐 등등 끊임없이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4-4-2도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4-4-2는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맞는 위치인지를 알기가 훨씬 쉽다고. 포지션 잡기가, 특히 수비할 때 그리고 공격할 때도 우리가 그 패턴 이야기했던 그대로 움직이면 돼. 누가 어디에서 뛰든 훨씬 쉽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직력이 훨씬 더 이제 발휘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4-4-2가 우리 팀에 잘 맞는 이유는 내가 4-4-2를 우리 팀에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 4-3-3은 3명, 그러니까 공격수 3명이지.
그러면 이 말은 3명이 수비 가담 안 한다 였고, 사사이는 공격수 2명이지. 그러면 2명이 수비 가담 안 한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내가 사사이를 써야겠다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3명이 수비 가담 안 하는 것보다 2명이 안 해서 그냥 1명이 더 수비 가담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해서 사사이를 했는데, 막상 사사이를 써보니까 투탑까지 10명이 전원 수비 가담이 가능하더라. 왜냐면 자리 잡고 수비 전술 이해 자체가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이를 쓸 거다. 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뛰었던 플레이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3대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 특히 공격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우리가 어쨌든 강팀을 상대로도 조금 더 팀플레이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 라는 점에서 아주 굉장히 좀 재밌었고, 졌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이를 가지고 매번 이기진 못하겠지만 쉽게 지지 않는 팀은 될 수 있다. 하하까진 못 가겠지만 하하 중에서도 그래도 만만한 동네북은 아닌 거지. 우리가 이런 팀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또 추가로 좀 더 이 사사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게 많기는 해. 수비 조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상대 센터백이 굉장히 강하고 멀리 볼줄 좁기 킥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조금 대응이 달라지긴 하거든. 그리고 훨씬 힘들 거야.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니까 사사이를 그 좁은 두 줄을 유지한 채 내려갔다 올라갔다 옆으로 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훨씬 힘들긴 할 텐데, 이번 팀은 이렇게 롱볼을 선호하는 팀은 아니었어. 짧게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인원도 많았고 그래서 훨씬 더 잘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어떤 롱패스를 가진 하하 팀을 만나면 그때 그 부분은 또 다시 전술 노트를 공유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런 아직 남은 강의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사이 오늘 어떤 리뷰 총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첫 번째 투탑. 그 두 명의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조합을 짜는 거 소유와 연계형이 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전진 어떤 골을 항상 노리는 골게터, 포차라고 해야 될까? 이런 형이 있고, 기본적으로 요 조합을 생각해서 짤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우리 팀 멤버로 치면 택규, 그리고 상헌이, 그리고 전진형 골키터는 은종이, 그리고 찬우, 이렇게 겠지. 그리고 이제 오늘 안 나온 친구들 있다면은 또 맞춰서 들어가겠지만, 자,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 약속한 건 택규가 내려와서 받는다. 최초의 볼 소유를 만드는 볼 소유를 만드는 작업에 택규나 상원이가 가담해라. 볼키핑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최초의 소유의 시작이라던가 그쪽에 이제 은종이랑 찬우가 갈 때가 있다고. 찬우도 잘했어. 등지고 안 뺏기고 잘 지키면서 쉽게 내주는 거 잘했다고. 찬우는 여기도 할 수 있겠다. 자, 찬우도 잘했어. 근데 이제 은종이한테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 근데 은종이는 아까 리뷰에서 봐서 알겠지만 그냥 등 진짜 안 뺏기고 지키면서 그냥 쉽게 다시 내주면서 우리의 소유를 만드는 그런 식의 플레이는 잘 못한다고. 근데 그걸 좀 생각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 주고 등지고 안 뺏기고 지킨다. 그래서 연결을 통해 우리 소유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은종이가 그렇게 잡고 있을 땐 태큐가 전방으로 뛰어가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뭐 저런 1번, 2번 역할이 이제 좀 다르게 수행될 때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훈이가 이번 주에 안 나왔지만 기훈이를 나는 이 투탑 중 한 자리로 넣을 생각이다. 사이드 미드필더는 안 돼. 기훈이가 수비 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사이드 미드필더는 현재나 지용이 같은 체력도 좋고 적극적이고 이런 스타일이 해야 된다. 그래서 기훈이 나오면 이제 투탑 중 한 자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드 미드필더. 사이드 미드필더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격 시에는 윙이고 수비 시에는 측면 두 줄 수비의 측면 두 줄 수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볼 탈취하거나 우리 후반에서 볼 전개될 때 사이드 미드가 볼이 전개되거나 탈취됐을 그 타이밍에 침투, 전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까 리뷰에서도 봤겠지만 전진 타이밍이 중요해. 그래서 사이드 미드필더가 낮은 위치에 있다가 높은 위치로 나가 있어 줘야 여기서 지키고 안 뺏기고 지키면서 우리 볼을 만들어냈을 때 그 다음에 볼을 전개할 지점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다 밑에 있고 사이드 미드필더 안 올라가고 다 밑에 있고 투탑만 위에 있으면 볼을 뺏어내도 전개가 안 돼. 그래서 사이드 미드필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기표가 굉장히 이날 어쨌든 잘했거든. 기표와 사이드 미드필더 굉장히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433 윙이랑은 다르게 이 사이드 미드필더는 스피드는 덜 중요하다. 발밑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볼을 소유로 만들면서 전진시키면 되니까. 대신 전진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팀의 미드필더 자원이 많은데 내가 별이도 계속 사이드 미드필더를 시키고 하는 이유가 별이가 킥도 좋고 크로스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기표도 빠르진 않지만 키핑도 되고 패스도 좋고 지키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드 미드필더를 하면 그냥 많이 뛴다 생각하고 타이밍 맞춰서 올라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수비 가담 해주고 이것만 잘해줘도 아까 본 것처럼 엄청 좀 효과적인 플레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약간 클루셉스키 같이 막 발이 빠른 사이드 자원은 아닌데 이렇게 좋은 위치를 미리 잡고 있고 거기서 연계 또 위쪽에서 볼이 전개됐을 때 연계도 하나의 구심점이 돼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의 가장 중요한 건 두 줄 수비 시 자리를 잘 지켜줘야 한다 라는 거고, 이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데 중앙 미드가 앞쪽 투탑의 어떤 압박 대상, 압박 타이밍 지시 콜을 해줘야 돼. 이거는 그냥 뒤에서 앞에 공격수들 조종한다 라고 생각하고 해주면 돼. 오케이? 내가 자리를 벗어나서 간다 라고 하면은 아까 본 것처럼 공간이 생기고 거기로 침투가 들어오니까 중앙 미드필더 요거만 신경 쓰면 된다. 그리고 센터백, 센터백은 윙백을 얘기하자면 사사의 관점에서 윙백도 마찬가지야. 윙백은 수비 시
내 앞에 있는 사이드 미드필더 수비 위치 콜플레이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미드필더에서 리더 한 명이 모든 사람의 수비 위치를 잡는 콜을 해줄 수가 없어. 모두가 다 콜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앞에 포지션에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앞에 내가 수비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수비 위치는 뒷사람이 잡아줘야 돼. 뒷사람이 내 앞에 위치 잡아주고, 그리고 미드는 센터백은 중미 위치 잡아주고, 중미는 탑 위치 잡아주고, 윙백은 사이드 미드필더 위치 잡아주고. 이게 4-4이니까 자기 앞사람 뒷사람 개념이 명확하잖아. 그런 수비 위치 잡는 콜플레이라던가 위치 잡는 것도 훨씬 쉬운 거지. 그래서 윙백은 사이드 미드필더의 수비 위치를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상대 윙백까지 과도하게 압박이 들어가면 가지마, 복귀에 자리 지켜, 뭐 몇 번 잡아 이렇게 콜플레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포지션별 역할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걸로 이 4-4의 리뷰를 마쳤고, 우리가 다음 경기도 다다음 경기도 뭐 그날 출석하는 자원을 보면서 적합한 포메이션을 고민을 하겠지만, 이제 이 4-4-2와 4-3-3을 좀 병행을 하되, 나는 이제 좀 더 4-4-2를 중심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더 많이 시도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으로 오늘 드론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